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황건우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지난 주 후반 목요일에는 코스닥이 강하더니 금요일에는 코스피였습니다. 테마주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 연 이틀 강세를 이어간 반면에 여러분들 관심 1위죠. 에코프로 90만 원 밑으로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테마주 안에서도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요. 반대매매 같은 부작용도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반면 한 달 그 전부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배당주, 특히 요즘 금융주가 한창인데요. 찬바람이 불고 있는 요즘 투자의 정석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근 나온 지표 가운데 근원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에 기술주가 하락을 보였는데요. 특히 TSMC가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장비 공급을 늦출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반도체주가 대부분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성공적인 상장 하루 만에 ARM은 4.2% 하락한 채 마감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 대응 서울경제TV와 끝까지 함께하시죠. 자, 월요일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증시8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한번 볼까요? 지난주 금요일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크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은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 옵션 이 세 개의 만기가 겹치면서 이 트리플 위칭제의 효과로 다도달러나 되는 금액이 만기가 되다 보니까 이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무려 7%대나 올랐고요. 지금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 아마존 이런 것들 이 대부분의 이 기술주들이랑 성장주들이 크게 하락을 했고 보통 이럴 때는 이제 경기 방어주들도 좀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날은 이 경기 방어주들까지도 좀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표들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미국 산업생산이나 제조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전반적으로 굉장히 나와서 미국 경쟁이 아직까지는 탄탄하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지표들 때문에 이날 국채금리가 또 높게 올라가면서 성장주들에게 부담을 가한 점도 이제 시장 하락을 견인을 했습니다. 근데 주목을 해보셔야 될 만한 지표는 이날 미시간대에서 발표를 했던 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1%로 전월 3.5%에서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7%로 전월 3%에서 좀 낮게 나왔고요. 이 인플레이션이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뜻을 비치기는 했는데 이날 이제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죠. 20일에 미국 9월 FOMC 회의가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21일 새벽에 발표될 예정이니까 수요일에 결과 왜 안 나오냐고 찾지 마시고요. 현재 9월 기준금리 인상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지금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 페드의 제롬 파월 의장이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또 어떤 단어를 선택을 할지를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태까지는 이제 데이터를 보고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 인상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왠지 이번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두고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수 있다,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좀 회피성 발언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지금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날 이날 중국의 8월 소매 판매 지표나 이제 산업 생산 지표가 각각 4.6%, 4.5% 상승을 하면서 예상치를 좀 크게 상회를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국제유가가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 때마다 국제유가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효과에 좀 더불어 가지고 이제 중국의 수요가 좀 급증할 전망이다 보니까 지난주에만 이제 주간 기준으로 거의 4%대나 급등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이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많이 보였고요. 이 국제 유가가 상승한다는 건 다시 한번 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도 매일매일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기준 금리에 대해서는 이제 100% 정도로 이제 다 통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말이죠. 그야말로 지금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는데 공급 쪽에서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수요들은 이제 좀 급증을 하는데 공급을 줄여놓으니까 이게 뭐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짐을 시장이 좀 지고 간다, 이고 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TSMC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반도체 장비 관련돼 가지고 장비 반입을 조금 늦출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날 이제 엔비디아가 좀 크게 빠진 데에는 이 시장 영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대만의 TSMC가 이 반도체 수요가 둔화할 거라고 전망을 하면서 납품업체들에다가 이제 납품 연기를 요청했다는 소식 때문에 좀 크게 빠졌는데 무려 4%나 가까이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AMD도 5% 근처까지 하락 마감했고요. 이 전날 상장했던 ARM도 4%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최근 월가에서는 AI 특수가 이제 AI SL을 받아가지고 TSMC나 엔비디아 둘 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맞지만 이 AI 특수가 다른 부분의 둔화를 모두 커버해주지는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아직은 휴대폰이나 뭐 노트북, 자동차 칩 이런 것들의 부진한 분야가 많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크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가량 급락을 했고요. AI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근데 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일시적인 하락일지는 우선은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쪽도 좀 넘어가서 지금 이 미국 전미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이 전미 자동차 노조는 이전에 예고했던 대로 이날부터 GM, 포드, 스텔란티스 이 세 개 기업의 동반 파업을 시작을 하면서 미국 경제에 좀 타격을 줄 걸로 봤는데 오히려 이날 이 3사의 주가는 꽤 선방을 했습니다. 포드만 0.08%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2.18%, 그리고 GM은 이제 0.86% 상승을 했네요. 다만 이날은 좀 잘 선방해줬다고 한들 이제 파업이 아무래도 지속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드를 보고 이 파업을 멈추는 게 우선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중국 정부의 아이폰 금지령 이렇게 루머가 좀 시장에 돌면서 애플이 계속 하방 압력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와줬었는데 그 이야기가 무색하게도 중국에서 아이폰의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이 애플의 아이폰 시장 점유율 중 중국이 20% 정도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 예약 판매 반응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중국에서 이 아이폰 15 시리즈 예약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홈페이지는 10분 만에 이제 주문 폭주로 마비가 됐고요. 일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1분 만에 거의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지금 이 사전 예약만 보고서 모든 걸 좀 판단하기는 좀 이르겠지만은 사전 예약만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인기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고 중국 내에서 잘하면 지금껏 우리가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생각보다 잘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이슈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우리 시장 TSMC 관련돼 가지고 반도체 장비주들 좀 악영향이 좀 이 생각이 지금 들고 있고요. 자, 비트코인 쪽으로 넘어갈까요? 비트코인 대체적으로 시장하고 결을 같이 하는데 뭐 금요일 시장에서는 이제 주식 시장은 빠졌는데 비트코인은 안 빠졌네.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네. 그래도 최근에 뭐 비트코인이 이렇게 좀
올라오나 싶었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약세를 보였죠. 뭐 지금 26,000달러 선에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요즘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런저런 경제 지표들이 좀 잘 나와주면서 투심도 지금 이렇게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좀 가장 크게 반응할 만한 이벤트는 아무래도 20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겠죠. 9월. 이때 파월 의장이 발언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가격 변동이 일어나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할지 아니면 지금이 일시적인 회복세였는지를 좀 방향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100% 이상 상승했던 이런 코인들이 현재 큰 하락빔을 맞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급등한 코인 올라타지 마시라고요. 먹을 것보다 잃을 게 많다. 지금 하이파이 코인만 본다고 하더라도 뭐 이때 사셨던 분들, 이 지점에서 사셨던 분들, 뭐 심하면은 이 부분을 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할 거니까 지금 거의 오늘만 60%대 빠지고 있는데, 뭐 적어도 좀 대응할 수 있게는 빠져줘야 하는데, 지금은 감도 안 오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니까 이 급등한 코인들을 좀 막 아무렇게나 투기성으로 따라가지 마시라고 비중 나눠서 대응할 수 있는 포트를 전략적으로 구성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낸스 관련돼서도 이제 뉴스가 있는 것 같은데 CEO가 잠시 쉬는 그런 뉴스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이낸스 US의 CEO가 바이낸스 US입니다. 바이낸스 US의 CEO가 미국 규제 때문에 사퇴를 하면서 사업 규모를 지금 축소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이낸스의 CEO 이 자오 창포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바이낸스의 CEO 자오 창펑은 이제 X를 통해서 트위터죠. 이 X를 통해 가지고 바이낸스 US의 CEO였던 이 브라이언 슈로더가 뭐 거의 지금 자기만의 현재 목표를 달성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2년 동안 이 브라이언의 리더십 하에 뭐 자본 확충이나 뭐 상품 및 서비스 개선 그리고 시장 점유율 확보 등등 이렇게 회사를 좀 탄력적으로 성장을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이 바이낸스 US CEO 자리는 이제 바이낸스의 CLO인 노먼 리드가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데 미국의 규제와 지금 압박 속에서 이제 앞으로 이 바이낸스 US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톤코인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최근 이 톤코인이 솔라나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는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톤은 지금 시가총액 82억 달러 그리고 솔라나는 78억 달러로 지금 이제 87억 달러짜리 도지코인을 좀 추격을 하고 있고요. 톤이 지금처럼 이렇게 폭발적인 변동을 보인 것은 시장 영향도 있겠지만은 모회사인 텔레그램이 8억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이슈 때문에 톤이 좀 부각을 받았습니다. 텔레그램 측에서는 이제 디오픈 네트워크 이 블록체인에 웹3 지갑을 이제 메시징 앱을 통합해가지고 손쉽게 톤에 좀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면서 앞으로는 이제 머지않아서 텔레그램에서 톤 코인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슈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고공행진 로봇주, 대기업 전쟁터 헤드라인으로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네. 대기업이 앞다퉈서 미래 먹거리로 선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로봇에 대해서는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상당히 앞으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뭐 아침부터 제가 뭐 로봇 댄스를 출 수는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이제 댄스를 출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분야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대기업들이 투자에 열중을 하고 있다. 그만큼 뭐 성장 가능성이나 기대감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삼성이 이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또 급등을 했었고요. 또 내달 하반기에 IPO 되어죠. 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달에 수요 예측이 있고 또 공모 청약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상장이 되는 것이니까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가까운 이 근래에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전개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제가 왜 대기업을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대기업들이 일단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처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기업들이 수요도 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게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로보틱스 산업이 상당히 좀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산을 비롯해서 삼성전자, 하나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의 로봇 산업 투자가 본격화되는데 이 기업들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동차는 이제 여러 사업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모빌리티와 로봇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마저도 로봇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이게 이제는 상당히 우리에게는 성장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분야라는 거. 두산이 약 한 68%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입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화면 보시면 뭐 액면가는 500원인데 희망 공모가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희망 공모가로 일단 공모가 시작이 되더라도 일단 상장이 되고 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상이 뭐 따산까지 갈 수 있다. 따타산까지 갈 수, 물론 요즘이 그렇게 정시가 좋은 시기는 아니지만 특별히 이제 이 로보틱스 산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21일부터 22일 일반 청약을 거쳐서 10월 5일에 코스피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키워드는 어떻게 한번 잡아봐야 될까요? 네, 저는 2차 전지 반도체만큼 성장 가능한 종목일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이 로봇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온 것이 뭐 어제 오늘은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됐고 그만큼 우리가 이 기술을 축적을 해왔고 세계 산업 시장에 얼마든지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또 역량을 키워왔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것이 일단 발전 범위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오늘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여러분들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협동 로봇. 그러니까 이제 로봇만 알아서 일하던 그런 산업 로봇이 아니라 이제는 협동 로봇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을 가더라도 요리사도 있지만 사람 요리사도 있지만 로봇 요리사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곧 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따진다면 로봇이 침투할 수 있는 분야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리면 대기업이 앞다투어서 투자 이제 열풍인 산업이다. 그만큼 앞으로 이 산업 자체는 그 투자라든지 기술 개발과 관련된 동력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초전도체가 됐든 최근에 우리가 좀 조명받았던 것이 사실 반짝하고 많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데 반해서 우리가 이미 역량도 가지고 있고 수요는 계속해서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기술 개발의 범위는 무궁무진한 것이 로봇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릴 때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코스닥 차트를 역주행했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 소개를 해드립니다만 계속 하반기에도
또 이 로봇 종목들이 상승 바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게 화면을 한번 바로 보시죠. 몸값이 급상승한 로봇주를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이제 올해 얼마 전 9월 초까지입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556%, T 로보틱스가 511%. 이건 뭐 상당히 급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하더라도 458% 뛰었습니다. 근데 자, 이게 근거 없는 사실은 펀더멘털과는 무관한 정도의 이 급상승이냐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기술적인 가치가 있고 그 가치에 따른 평가를 받는 상승이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하더라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순위가 몇이었는지 아십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뭐 12일에 같은 경우는 6위까지 우뚝 섰다라는 기사를 그렇죠. 봤는데 많이 밀려 있었죠. 그렇죠. 6위, 7위. 그러니까 거의 100위 가까웠던 종목이 탑10 안에 든 거예요. 엄청 그만큼 뛰었네요. 성장을 했다. 실제로 이제 경쟁했던 HLB나 SM이나 펄 어비스까지 제치고 그리고 시가총액 급상승을 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 그 자세한 이유는 조금 이따 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규모도 8개월 만에 거의 6배 이상 올라갔다는 거. 그 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성 델타테크나 T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종목이 아니라 로봇 산업 전체가 골고루 주목을 받고 있다는 데서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지난해 11월에 상장했던 종목이 이제 코덱스의 K 로봇 액티브인데 이것도 연초 대비 주가가 한 70%에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로봇 종목이 지금 2차 전지 또 반도체가 시큰둥한 상황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로봇 테마 안에서 전반적인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냥 기대감, 허황뿐인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 내에서는 기술력이 좀 바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눈에 띄는데요. 자, 기술력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테마주를 이야기할 때는 약간 반짝한다. 좀 기대감, 그렇죠. 성장성. 네. 또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의 급등세를 보이는 것이 보통 이제 우리가 테마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로봇은 테마주라기보다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바 다른 일반적인 테마주들과는 다르다. 그래프를 바로 보여드리죠. 자, 보시면은 이게 지금 2019년부터 2027년까지의 세계 산업용 로봇입니다. 산업용 로봇의 시장 규모인데 2019년하고 지금 2027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39.64에서 101.72.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한 두세 배 가까이 이제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올라간다. 상승한다 시장 규모.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런 정도의 시장이 되는 산업 분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로봇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노동력도 부족하죠. 또 인건비는 올라가죠. 이런 것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실제로 로봇이 계속 우리 일상에 우리 주변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안전 로봇도 있고요. 또 일종의 반려동물 형태의 기능을 해줄 수 있는 로봇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것입니다. 자, 인구 감소 등 사회 구조적인 면에 특히 우리는 또 저출산 심각하죠. 자동화 수요는 앞으로도 이제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공지능 AI와 접목이 돼서 기술 발전으로 앞으로 로봇의 활용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흐름이다.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기업들마저도 자신들의 이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 산업의 한 분야로 로봇을 계속해서 육성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 두산뿐만이 아니고 하나그룹도 협동 로봇 기업 하나로보틱스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하나그룹도 협동 로봇 및 모바일 사업을
분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오션까지도 지금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룹으로서는 여러 가지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호텔앤리조트 이렇게 이제 합작 투자를 통해서 하나 로보틱스를 서둘러서 설립해서 간다는 이야기는 뭐냐? 일단 뒤처지면 안 된다. 이 시장의 산업에 빨리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걸 보면 상당히 이게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능력이 있고 앞으로 성장이 충분히 우리가 전 세계 산업 시장에서도 또 협동 로봇 시장에서도 주도적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곧 한화 로보틱스 역시 출범할 예정입니다. 한화 같은 경우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방산과 로봇이 함께한다면 시너지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대기업이 앞다퉈서 미래 먹거리로 선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앞으로 뭐 어떤 정부가 오든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육성을 한다는 겁니다. 각국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더 많이 특히 우리 정부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로봇을 국가 첨단 산업 육성 분야에 포함을 하고 있다. 이건 계속해서 이제 호재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인데요. 지난해만 해도 로봇주가 뭐 하나의 테마주에 또 불과한 것 아니냐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최근 들어 이제 대기업이 투자도 하고 있고 정부가 또 육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각가지 이제는 규제를 다 이제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개선 과제를 대폭 확대하고 있고 2030년에 로봇 시장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까 보셨지만 산업 로봇이 109조. 근데 이제 협동 로봇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의 로봇이 사용되는지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만한 게 지금 보시면 이동식 협동 로봇이라는 것이 자 이제 이 어떤 이동 중에 이 로봇이 동작하면서 사람이 하는 일을 도와줄 수가 있고 배송 로봇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앵커께서도 물건 이거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원격 제한 로봇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상당히 놀라운데 돌봄 로봇도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 로봇도 있는 거죠. 이제는 뭐 우리가 이제 지금 기계식 주차장도 있지만 차를 놓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을 주차 로봇이 또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따져보면은 신비즈니스와 관련된 4대 핵심 분야 중에서 이 뭐 모빌리티, 세이프티, 또 협업 보조, 인프라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로봇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정부가 또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로봇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뒤에 나온 화면에서는 저는 주차 로봇이 눈에 띄네요. 제가 주차를 못해서 그런지.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부 역시도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4년 로봇 부문 예산을 첫 2천억 원을 돌파해서 투입하겠다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출처고요. 이제 앞다퉈서 계속해서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서 대기업도 그리고 정부도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섹터와 그리고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 이야기 네, 들어가 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공모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뭐 많은 양을 확보하기는 힘들지만 상장한 이후에라도 이 뭐 조정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저는 물량을 확보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개인 투자자의 판단이겠지만 그만큼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4년, 5년 여기다가 우리가 투자해두기를 잘했다. 정말 든든한 고금리 예금 같은 또는 적금 같은 생각을 충분히 하실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 인공지능과 로봇 섹터 관련해서 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주목을 받는 것이 이제 협동 로봇 솔루션 전문 기업이 되겠다. 중요한 게 우리가 산업 로봇도 그렇지만 산업 로봇은 어떤 로봇 제작 회사도 이제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협동 로봇은 이제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또는 공간에 배치가 되는 로봇입니다. 상당히 앞으로 그 확대 범위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쓰는 비산업용과는 다른 형태의 분류가 될 수 있겠죠. 또 이제 기존 산업용 로봇은 강한 힘으로 정해진 업무만 딱 하는 거죠. 탁탁탁탁 부품을 끼운다 그러면 이 협동 로봇은 어떤 인공지능 기능을 통해서 좀 창의적인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주 기대가 높을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장에는 그런 기능들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위치가 글로벌 탑3 협동 로봇 솔루션 업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도표를 보시면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 실적 추이를 보면은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다가 최근에 이제 2021년, 22년 오면서 조금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죠. 이걸 보고서 조금 우려하실 수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북미와 유럽에서 달성을 했다. 그러니까 뭐 국내나 또 이제 중국이나 또 동남아나 좀 주춤했던 시장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팬데믹 이후에 더 이제 시장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또 윤회권 특례 요건으로 상장을 추진은 하고 있지만 뭐 이익 달성 시점이 상당히 좀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또 전망도 나오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에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산 그룹 차원에서도 좀 전력 두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인프라 코어도 있고 한데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두산 로보틱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사실은 지금 주가상으로는 좀 고가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떻게 뛰어들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많은 투자를 해서 2대 주주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웰스토리와 로봇 자동화 솔루션 도입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투자뿐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생산되는 그 로봇을 상당히 또 많이 구매해가는 활용하는 기업도 삼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이 상당히 올라간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것인데 여기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관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지분율을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율을 59.94%, 60%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 계약도 맺어놨어요. 그래서 옵션을 행사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이런 거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가슴을 쳐요. 왜? 2023년 2월 달에는 31,600원이었거든요. 많이 올랐죠. 네네. 네. 마치 우리가 예전에 에코프로 초창기를 보듯이. 근데 뭐 여러분들 이건 또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뭐 미리 투자자분들께 부추기듯이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좀 이렇게 주가가 앞으로 급상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을 종목이 뭐냐면 저는 뉴로메카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일단은 미국에도 관련해서 이 로봇이 수출될 수 있는 인증서까지 받았습니다. 미국 위생협회로부터. 이 위생협회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약간 고개가 갸우뚱거려지죠. 아니 왜 위생협회야? 이 뉴로메카가 이른바 이 치킨, 쿠킹 로봇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위생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협동 로봇 뉴로메카가 개발한 인디7이 이 특수 목적용 식품 가공 처리 기기에 또 관련 부품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을 받았는데 자, 이 뉴로메카가 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 로보틱스가 이제 10월 달에 출범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게 아까 하나 이 로보틱스에 누가 투자를 했었습니까? 하나 호텔 앤 리조트입니다. 그러면은
뭐 방을 안내하든지 방을 청소하는 걸 도와준다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호텔 앤 리조트에는 많은 식당이 있겠죠. 그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하나가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지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뉴로메카예요. 그래서 저는 뉴로메카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이제 하나가 뭐 뉴로메카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라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또 공개될 리도 만무하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로봇에 대해서 뉴로메카까지만 소개해드리면 아쉬워요. 한 두 종목만 더 말씀해 주셔서 분명히 이러실 것 같아서. 그다음에 이 협동 로봇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산업용 로봇이 있고 협동 로봇이 있는데 협동 로봇의 앞으로 범위가 더 많이 확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SBB테크, 네, 산업용 로봇에서 핵심 부품인 이제 하모닉 감속기의 국산화 이런 걸 이제 이뤄낸 기업인데 이 기업도 협동 로봇에 이제 상당히 진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가가 뭐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러는데 기술력을 갖추고 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봇 관련 기업은 그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농기계 전문 업체입니다. 대동 그러면은 뭐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서울경제TV에서 농업 관련 농기계 관련 이야기를 할 때 대동인데 대동에서는 포스코와 지금 대기업이 뛰어들죠. 포스코와 로봇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 계획을 체결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포스코도 계속해서 기업이 변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뭐 퓨처엠, 인터내셔널 등등등. 그런데 이제 이 대동이 농기계 전문인데 농사를 짓는 정말 제대로 된 로봇을 한번 만들어내자. 그러면 빼앗볕에서 우리 농민분들 고생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걸 이제 포스코까지 협력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계획이 아니라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앞으로는 이 로봇, 농업용 로봇 기업이 우크라이나로 가서 또는 뭐 인도로 가서 그 농장에서 일을 할 날이 사실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전자 또 IT 쪽 강국이잖아요. 이 부분도 시너지 효과를 얻으면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로봇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두 다 뜯어봤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다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말해 뭐합니까? 많은 분들께서 다 기다리고 계신 그런 종목이죠. 두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사실 로봇주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이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로봇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망이 뚜렷하기 때문에 살짝 눌렸을 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침 지난주 금요일장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8% 넘게 하락했는데요. 한번 시초부터 다시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한화에서도 이제 접근을 한다 합니다. 한화 로보틱스 상장 수혜주로 기대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SBB에크 그리고 대동, 티라유텍, 스맥까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말 전반적으로 다양한 로봇주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꼭 다시 한번 살펴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 두 종목씩 언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여러분 좋아하시죠? 포스코 홀딩스, 펀더멘탈로 SO일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자,
지금 포스코 홀딩스 관심들이 많죠.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제일 위에 파란 줄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에코프로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연초 대비 한 8배, 9배 올랐었죠. 최근에 쭉쭉 밀려 내려갔고 금요일 날은 뭐 90만 원 밑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오늘 좀 더 밀릴 수가 있는데요. 반대 매매 좀 걱정을 하셔야 될 그 타이밍으로 좀 들어가고 있고 사업에서 저 에코프로엠, BM, 녹색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에코프로 BM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사업회사 있고 지주회사 있고 할 때 지주회사가 사실은 할인율을 뭐 40%, 50% 일반적으로 이렇게 받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는 오히려 할증을 받은 그런 경우까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거는 사업회사가 주가가 밀리면 지주회사도 주가도 많이 밀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할인율을 이제는 걱정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드렸었는데 지금 그런 국면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자, 근데 반면에 포스코홀딩스 제가 빨간 줄로 이렇게 표현했죠. 빨간 줄로 표현해서 60만 원대까지 왔다가 조금 밀리는 것 같더니 목요일, 금요일 계속 이틀 연속 튀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2차 전지 안에서도 종목 간에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도 한번 볼게요.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도 보면 포스코 DX, 뭐 그룹의 스마트 팩토리도 하고 최근에 ARM 자동 이동 로봇이죠. 그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을 개발한다, 합작으로 한다 이런 얘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쪽에서 관련해 가지고 주가를 한번 뽑았고요. 대체적으로 포스코홀딩스 제일 밑에 쳐져 있습니다만은 이런 포스코 그룹주의 최근의 주가 행보에 대비해서 가장 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포스코홀딩스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라 하고 여러 뭐 매체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금방도 뭐 배종찬 소장께서 이제 또 언급을 해주시고 가셨는데 말이죠.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도 가장 싸다. 2차 전지 중에서도 가장 싸다. 이거를 좀 염두를 하시면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보겠습니다. 이제 가까운 현실이다. 미래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제 곧 시작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 광석 리튬 같은 것도 이제 뭐 10월이면 이제 시작하고요. 내년 2월에도 또 추가로 합니다. 그리고 그 HY 메탈이죠. 이쪽에서도 내년 들어가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염수 리튬 이쪽도 24년 2분기부터 이제 가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먼 얘기가 아니고 바로 눈앞에 있는 이런 사업화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 이게 주가에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KB증권은 목표 주가를 67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좋게 보면서 올린 건데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죠. 그 전에 미리 올렸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철광 시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7월부터 중국산에서 이제 철광 좀 가격을 내렸거든요. 전월 대비해 가지고 한 4, 5% 이 정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철광석 가격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20%가량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을 거다. 시장에서는 뭐 예측대로 좀 따라가고 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철광석 이쪽 시황, 철강제 시황 이쪽보다는 지금 이쪽 신사업 쪽 보고 가고 있죠. 그래서 신사업의 그 뉴스에 따라가 지금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2차 전지 소재주 안에서 조금 반사적으로 지금 수혜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더 거창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 포항제철이죠. 옛날 이름이 이제 지금은 포스코홀딩스 분리를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첫 번째 포항 그 제철소 시절에 1974년부터 84년까지 10월 정도 10년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기반을 다지는 게 있었고 87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그 광양에 제철소를 해가지고 그 뒤로 한 12년 동안 순이익이 무려 20배가 넘게 이렇게 증가를 했다. 아주 부흥기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하는 제 3의 물결
이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서도 상당한 성장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광양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국내 시장을 뭐 사실상 독점을 했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도 아주 시장 지위가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같은 스토리가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수소 이쪽 할 때도 비슷하게 적용이 될 거다. 지금 뭐 양극재, 음극재 다 나와 있고 여러 가지 2차 전지 그 산업군 내 밸류체인이 형성돼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포스코 그룹이 여기서 대장 역할을 할 거고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지위를 형성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더 강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PBR, 현재 이 회사의 PBR은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0.8배입니다. 철강만으로 봤을 때 0.8배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여기는 목표 주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PBR 1배에다가 거기에다 더 얹어서 주당 리튬 이쪽 가치를 20만 원을 더 쳐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90만 원을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지금 뭐 주가랑은 상당히 괴리가 있죠. 어쨌든 좀 좋게 보고 싶다. 이 미래 가치를 좀 당겨와서 좀 좋게 보고 싶다. 이거를 목표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 보겠습니다. 최근 이틀 전에 상당히 올랐죠. 그래서 개인들이 사고 외국인 기관들은 아직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쨌든 개인들의 관심 주식이다. 주가는 상당히 리레이팅이 되는데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걸 보시고요. 아까 제가 PBR 말씀드렸습니다. 0.8배에 불과한데 목표가를 1.0배까지 제시하는 한국투자증권이 있다. 이걸 염두하시고요. 자, 목표가 주가 대비 괴리율 23%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포스코홀딩스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펀더멘탈 주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주식 S-오일입니다. S-오일 정유주 최근에 유가 상당히 강세인 거 다 보이고 있죠. 그래서 WTI 상당히 올라서 배럴당 $9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시덴탈 페트롤 워런 버핏이 많이 들고 있죠. 주가가 같이 동행합니다. 그런데 S-오일 격차가 좀 있죠. 그래서 좀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고요. 배당 수익률도 3% 중반 정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찬바람 불기 시작하니까 배당주 이슈도 되고 유가 이슈도 되고 여러분들이 좀 꼽아 두셔야 될 관심 종목이고요. 정유 주가 안에는 SK이노베이션하고는 조금 운명을 지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최근에 좀 내려오는데 S-오일은 올라가고 있다. 이 점 보시고 업황 강세 상당히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신한투자에서는 7월부터 지금 유가 올라가면서 펀더멘탈 계속 좋아질 거다.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 낮다. 그러니까 펀더멘탈 쪽이 맞죠? 한국투자증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급자 우위 시장이다. 오펙 플러스에서 계속 공급을 줄이는데 수요는 드라이빙 시즌에 중국 리오프닝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수요 올라가는 거에 46%를 중국 수요가 지금 흡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적으로 올라갈 건데 그런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올라간 게 내려오지도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강세일 거기 때문에 S-오일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오히려 정유업계에서는 이쪽 석유나 이쪽보다는 다른 친환경 쪽으로 사업을 확충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그 공급자 우위 시장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정제 마진 계속 좋습니다. 최근에 주가 올라가고 있고 기관 쌍끌이, 외국인 쌍끌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단이고요. 밸류에이션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 상승률력 19%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포스코홀딩스, 펀더멘탈로 S-오일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트리플 위칭데이, 미증시 지난주 금요일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FOMC를 경계하며 기술주가 낙폭이 컸습니다. 오늘의 일면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대기업과 로봇주의 시너지가 주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로봇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센티멘탈은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 흐름이 엇갈리고 있죠. 과거 2번의 도약기가 있었고 특히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통해 3번의 도약기에 진입하려고 합니다.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S-오일. 브렌트유에 이어 WTI 국제유가도 $90를 터치했습니다. 지금 정유는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